대한민국 락 음악의 총본산이 사실은 요만해요. 플로우냐고 요만해요. 다. 진짜 힙하다. 네. 재밌겠다. 요만한 플로우에 알려지지 않은 또 락 음악의 메카가 이것도 아마 뭐 인터넷에도 절대 안 나오는 안 나오죠. 제가 아마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최초. 좋다. 최초. 최초. 슬기로운 음악 새벽과 2021년 상반기 가요계 키워드가 네. 이제 역주행이죠. 아, 그쵸, 역주행이죠. 브레이브걸스도 있었고 또 SG 연어비도 있었고. 아, 사실 또 역주행하면은 오늘의 이 주인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노래만 불렀다 하면은 또 화제가 되는 뮤지션분을 바로 모셔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우와, 이렇게 또 모셔왔습니다. 네, 스름대 오늘 기록할 주인공은 바로 천둥호랑이 창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죠. 37년째 왕성하게 활동 중인 뮤지션이자 작사, 작곡, 노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싱어송라이터, 카리스마 보컬, 믿고 듣는 뮤지션 권인환입니다. 아, 이거 너무 막 수식어가 많아갖고. 아, 이만큼 이거 돼야죠. 쑥스럽네요. 아, 아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네.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제 아들 녀석이 아빠 그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 아드님이 그 스름대를 보시고 한번 네, 나가라. 네. 알았어. 그러고 평소에 저는 아셨어요? 네, 알죠. 아, 그래요? 와, 우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들어봤어요. 네, 천둥호랑이 국민 부장님으로 불리기까지 또 어떠한 음악 인생을 걸어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렇게 시간 여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네. 네. 기억을 한번 싹싹 박박 긁어가지고 네. 네. 오늘 한번 기록 그러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오, 이 자신감. 역시. 생생한 기억.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수를 꿈꿨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어떻게 가수를 꿈꾸게 되셨어요? 가수를 처음 꿈꿨던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 3학년 무렵에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죠. 왜냐하면 국민학교 때도 음악 시간에 항상 제가 선창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음악은 항상 그런 노래를 부르는 어떤 능력이 가수 할 수도 있는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뭐 6살 때부터 형제들이랑 같이 음악 연주도 하시고 가정 환경 자체가 되게 음악적이었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고요. 누나가 그때 이제 피아노 치고 둘째 형이 기타를 잘 쳤어요. 그래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이제 코러스 같은 거 이제 화성 만들어서 서로 그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같이 음악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조금 일찍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죠. 그 형제분들끼리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대머리 총각 이런 거 있었던 기억이 나요. 8시 출근길 대머리 총각 이런 노래 부르면 아저씨들이 잘한다고 용돈 주고 그 기억이 나네 또. 음악하는 건 근데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아마추어 밴드도 잠깐 했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한 거예요. 제대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방배동에 카페 골목들이 막 활성화될 때예요.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1년 후배가 또 문관철이라고 예. 시나브로라는 예. 김장훈 씨 노래 원래 불렀. 그렇지 오페라의 원곡자가 이제 그다음에 엉클어진 머릿결 그대와 영원히. 그 노래도 원래 유재하가 이 친구한테 선물한 거예요. 모델이 그 친구예요. 비처럼 음악처럼도 첫 번째의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아 정말요? 문관철. 그 언더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친구였어요. 노래를 아주 독특하게 자기의 개성이 강한 노래를 불렀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잘 아는 후배가 거기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 뮤지션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어떤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제 강인원 이 땅을 따라
서서 김현식.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조덕배. 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지훈이, 임지훈이 이제는 다 거기 출신이에요. 호섭이. 호섭이는 밴드도 하고 클럽에서 이제 노래도 하고 했었지만 사실 주로 와서 노는 동네는 방배동에서 다들 방배동 카페 씬이라는 게 있어. 있었죠. 그러면은 모여 있으면은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노래도 막 한다든지 거기서 곡을 쓴다든지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모여서 맥주 한 잔 먹다 뭐 보면 낭만적이다. 맥주 한 잔 먹고 있으면 뭐 현식이 형도 놀러 오고 누구도 오고 그러면 야 너 한 곡 해봐. 오. 돌아가면서 한 곡씩 하고 즐기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방배동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또 80대 초반 하면은 또 신촌이 또 새로운 언더그라운드의 이 메카로 떠오를 때 아니었나요? 그렇죠. 70년대 후반서부터 방배동은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신촌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걸리 집들, 포그막 위주예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민호. 인호 형이 이제 신촌의 터줏대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락 음악의 총본산이 사실은 무교동이에요. 그때 무교동은 소주 고고장. 밴드가 연주를 하는 집들이 한 20, 30개 이상이 그렇게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와. 근데 거기서 메뉴가 뭐 맥주, 양주 이런 게 아니고 소주, 막걸리, 안주는 파전, 동태찌개 이런 거예요. 소주 마시면서 동태찌개 먹으면서 앞에서 밴드 공연하고. 요만해요. 너무 멋있다. 플로어냐고 요만해요. 다. 진짜 힙하다. 네. 재밌겠다. 요만한 플로어에 4인조, 5인조 밴드가 위에 라이브를 하고.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밴드 음악을 정말 싼 값에 접할 수 있고. 춤추고 즐길 수 있었던 무교동. 그런데 대부분 이 무교동 시절을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중간에 이제 82년인가 재개발로 그냥 일시에 없애버렸어요. 너무 아깝다. 그래서 클럽에서 연주하는 밴드들의 무대가 일거에 거의 뭐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아마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최초. 정말 대한민국의 70년대의 밴드 뮤지션들은 다 거기를 통해서 무교동에서 그러면 좀 인기 있었던 밴드가 누구가 어떤 밴드들이 있었나요? 거기에서 대중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팀들은 없어요. 예. 아, 그래서 좀 그러나- 붙인 것도 있고. 예. 그러나 거기서 연주하던 멤버들 중에 다른 팀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들국화의 기타 치는 뭐 최구이, 또 거기 주찬권, 뭐 이런 형들 다. 그다음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또 락 음악의 메카가 성남시에 하나 있어요. 성남시요? 사기막골이라고. 성막골? 사기막골이라는. 사기막골. 성남 사기막골이요. 네. 이것도 아마 뭐 인터넷에도 절대 안 나오는 안 나오죠. 처음으로 이제 그 자료로서 등장하는 네.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 성남 출신들은 다 거기에 가서 음악을 배우고 연습하고 했던 또 아주 엄청난 아지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괴짜들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어허. 거기에 이제 기타가 최구인데 결국 들국화 1집, 2집 다 기타를 쳐준 친구가 최구이죠. 그렇게 괴짜들 같은 그룹들이 여기저기에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죠. 이게 좀 아깝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는 밴드가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그 조명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생각되네요. 그 시절에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70년대에는
클럽에서 연주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밤무대였던 네, 거잖아요. 밤무대밖에는 수입원이 없으니까. 결국 나이트클럽이 유지가 되던 8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그룹들이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고 DJ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밴드가 이제 쓸 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밴드 문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진짜 많지 않죠. 맞아요. 힘들죠. 음악 역사를 지금. 역사. 예. 아, 이 프로가 그런 거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음악을 뭐 60년대 신중현 선생의 그 사이키델릭 락이라고 시작이 가장 한국적인 음악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친다 그러면 60년대 신중현 선생이고 70년대는 김정호 형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포크 음악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포크의 시작은 김민기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어니언스의 실제 프로듀서는 김정호예요. 그 우이동에서 같이 자란 멤버들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창재영네 어니언스죠. 그분이 이제 프로듀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곡도 써서 서포트 해주고 다 그런 지원을 해주면 그러다 어니언스가 성공한 이후에 김정호가 솔로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대한민국 전체 대중음악의 큰 포션을 따진다면 김정호가 가장 70년대에는 위대한 인물이다. 네. 대중음악사에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왜 그 정호영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게 유재하와 이영훈이가 완성시킨 발라드가 나온 거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그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그 80년대에 저도 이제 그래서 음악을 꿈꾸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뮤지션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 80년대 그 화려한 꽃들이 확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면서 90년대부터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는 거죠. 맞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분명히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그룹 음악사에서는 정말 사랑과 평화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그룹의 역사 중에 하나죠. 그때 이제 음반을 내고 연주 음반을 냈는데 카시오페아하고 비교해서 절대 안 떨어지는 그룹. 그때 이제 음악을 막 하려고 그러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전부 와. 그때도 센세이션했군요. 네, 그 음악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꿈꾸면서 도전하는 밴드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점이 딱 된 그렇죠. 거죠. 들국화라든지 이런 팀들이 다 그 영향 범주에서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음악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진짜 약간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그런 느낌. 예,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한국 대중음악 박물관을 체험한 기분. 맞아. 아유 고마워요. 다시 권인아님의 음악 인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렇게 가수의 꿈을 키우시다가 1984년 정식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돼요. 그때는 작곡가로 먼저 데뷔를 하셨죠. 그게 이제 그룹을 하려고 그룹을 짜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나하고 정수연이 그다음에 고인이 된 이영훈이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제 연습을 시작을 해요. 이영훈 선생님 이제 건반을 치시고 건반, 네. 선생님은 이제 노래를 난 치시고 노래하고 우리 친구가 기타 치고 베이스하고 드럼을 이제 구하면 팀이 다 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연습을 시작한 곳이 광화문의 그 랩 스타디오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어민호 형이 장기들이라는 그룹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호 형이 거기서 이제 항상 연습하고 하니까 이문세 씨가 와서 인호 형한테 형 곡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즘 나 곡 써놓은 거 없어. 쟤들
쟤들 요즘 곡 좀 쓰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이제 나하고 영훈이한테 이영훈한테 야 니도 곡 써놓은 거 좀 들려줘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들려주고 이영훈도 들려주고 근데 아 데모 테이프이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즉석에서 들려. 그래서 영훈 씨하고 문세 씨가 이제 그때 컨택이 된 거예요. 들려준 노래가 그 소녀였잖아요. 네. 그런 걸 끝나고는 조금 또 일주일 뒤에 광조형이 온 거예요. 광조형은 또 인호 형이랑 친구예요. 똑같이 야 광조형 곡 좀 들려줘. 또 다시.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이제 광조형이 내가 들려준 노래를 바로. 야 내가 부를 거야. 오. 그렇게 해서 광조형이 그냥 바로 이 노래 자기가 부르겠다고. 그게 A면 첫 곡이잖아요. 네. 예. A면 첫 곡, D면 B면 첫 곡. 네. 뭐 사랑을 잃어버린 나하고 상처라는 곡을 드렸는데 두 곡을. 아 두 곡을 바로 네. 첫 자작곡이신데요? 네. 그리고 이제 둘이 음반을 만들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광조형도 성공했고 이문세도 성공했죠. 네. 아. 이제 80대 중반에 이제 발라드 시대에 견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권인하 선생님도 일조를 아니 이게 하셨다. 묘한 거죠. 첫 자작곡으로 그 안에 역사 현장에 계셨다. 아니 인호 형하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모여 있었는데 일주일 차이로 이 두 사람이 왔는데 대박이 터졌고 둘이 발라드를 꽃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 세상에 이런 또 우연도 있구나. 아니 또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내가 부를 걸 하는 그런.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그룹을 하려고 락 그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는 안 맞는 노래니까. 난 솔리스트용이지 그룹용 곡이 아니었거든. 녹음을 끝내놓고 음반 나왔는데 빚이 1,200만 그때 돈. 그때 돈으로 1,200원. 혼자 산에 가서 그 한 곡만 부르고 다니는 거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는 숨 쉬는 자리 뭐 이런 거 하나 따위도 똑같이 불러보려고. 세상에는 안 알려졌지만 나는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새끼야 이러다 가는 거야.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고 2주 있다가 참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데